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한 구석,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노인. 올해로 84살이 된 그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하게 굽어 있습니다. 그 손은 60여 년 전 조국의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지구 반대편 독일의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캐던 파독 광부의 손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국 땅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밤 고향의 흙냄새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던 그는 이제 생의 마지막 직감을 느끼며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곁에는 독일인 간호사 엘자가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이 완고한 한국 노인이 왜 그토록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고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본 박노인은 그저 조용하고 검소한, 어쩌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이주민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박노인이 무릎 위에 꼭 쥐고 있는 낡은 나무 상자에는 그가 광산에서 썼던 찌그러진 안전모와 먼지 쌓인 일기장,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박노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노인은 창밖을 보며 깊은 회상에 잠깁니다. 1963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살 남짓했던 청년 박노인은 김포공항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 그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씌웠습니다. 어머니, 저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우리 막내 대학도 보내고 어머니 좋은 옷 한 벌 꼭 사드릴게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환상적인 유럽의 풍경이 아니라 지옥 같은 탄광의 열기였습니다. 지하 1000m 아래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 속에서 그는 매일 8시간 넘게 석탄을 캤습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청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달 고국으로 보낼 송금 수표가 바로 가족들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탄광 사고가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리며 박노인은 이틀 동안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숨이 가빠오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그는 주머니 속 어머니의 편지를 만지며 버텼습니다. 내 아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돌아오너라. 그 글귀를 떠올리며 그는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어내며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구출된 그의 등에는 지금도 깊은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박노인은 독일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 고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함께 땀 흘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한국 뉴스를 챙겨보며 강남의 빌딩이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소식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낸 그 돈들이 저런 기적을 만들었구나. 이제 비행기가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창밖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60년 전의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하고 먼지만 날리던 황폐한 땅은 간데없고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세워진 거대하고 화려한 공항이 그를 맞이합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독일인 간호사 엘자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유럽의 그 어떤 공항보다 화려하고 깨끗하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봇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길을 안내하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처리를 해 나갑니다. 박노인은 휠체어 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정말 내 나라인가? 우리가 그 어두운 막장에서 석탄 가루 마시며 보냈던 그 돈들이 정말 이런 기적을 만든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지나던 한 젊은 한국인 공항 직원이 강노인의 휠체어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노인은 낡은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서툰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늙은이가 짐이 많아 미안하네.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스 타는 곳이 어디인가? 공항 직원은 노인을 돕기 위해 허리를 숙이다가 노인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은색 배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파독 광부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수여했던 희귀한 기념 배지였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영웅 한 분이 귀환하셨습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L자는 영문을 몰라 당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항 로비의 대형 전광판들에 일제히 박 노인의 얼굴과 함께 웅장한 문구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주신 위대한 영웅, 파독광부 박 선생님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항에 있던 수천 명의 여행객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쁘게 캐리어를 끌던 청년들도, 전화를 하던 비즈니스맨들도 모두가 박 노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항 운영본부장이 직접 달려와 박 노인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 어르신,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당신이 저 이국 땅 지하 1000m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 이 인천공항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예우하겠습니다. 박 노인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그저 내 동생들 공부시키고 내 자식들 밥 먹이려고 간 것뿐이라네. 내가 무슨 영웅인가. 하지만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젊은 세대들이 하나둘씩 박 노인 주변으로 모여들어 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던 한 대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L자는 눈물을 닦으며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당신은 그저 가난한 이민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인이었네요.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즉석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아리랑 선율이 인천공항의 높은 천장을 타고 흐를 때 공항에 있던 전 세계 외국인들도 이 경이로운 장면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국빈급 예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영종대교와 송도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보며 노인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65년 12월 24일 독일의 크리스마스. 모두가 축제에 취해 있을 때 나는 고향의 보리밥을 생각한다. 오늘 번 돈이 한국에 가면 우리 막둥이의 교과서가 되겠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나는 웃을 수 있다. 일기장 너머로 노인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 박 노인의 이야기는 꾸며낸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당신들이 독일의 깊은 갱도에서, 중동의 타오르는 사막에서, 그리고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이 척박했던 땅에 뿌려졌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일궈냈습니다. 당신들이 배고픔을 견뎠기에 오늘날 자식들이 풍요를 누리고 당신들이 추위를 견뎠기에 오늘날 우리가 따뜻한 안방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금의 화려하고 세련된 한국만을 보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수업 시멘트 사이에는 당신들의 굳은 살이 섞여 있고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의 기술력 속에는 당신들이 깎아낸 청춘의 조각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들은 한 나라의 기반이자 심장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원했던 그 세월들. 당신들은 스스로를 이제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인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사는 당신들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신화의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구부러진 허리는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나라를 짊어지고 올라온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고 스마트폰 앱 사용법이 낯설어지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닦아놓은 튼튼한 고속도로 위를
지금의 젊은이들이 달리고 있는 것이며 당신들이 세운 세계 최고의 통신망 위에서 그들이 정보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뿌리였기에 그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디 굵은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파인 깊은 주름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가장 정직하게 기록한 영광의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이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독일인 간호사가 박노인에게 무릎을 굽혀 경의를 표했듯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시녀 세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당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인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나라가 살았고 자식들이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당신에게 올리는 가장 진심 어린 헌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을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자 자부심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눈물은 이제 기쁨의 강이 되었고 당신들이 견딘 겨울은 이제 영원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은 위대한 승리였으며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